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위 계획을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꾸준 날씨에도 찾아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내일 모레 29일 한 차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발표할 양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인들이 좀 치열한 취재 경쟁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터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결정되는 내용은 좀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옳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시정개혁 분야 결정된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고 내일은 또 정책 분야 결정되고 확정된 부분도 말씀드리고 기타 나머지는 마지막 날 전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날로 3일이 늘어났지만은 또 계속 오셔가지고 좋은 정책 많이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이상길 인수위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주고 모두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우리 언론인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한 거라든지 상세한 게 있으면은 우리 여기 이종원 단장님이나 정수 단장님 계시니까 답을 또 추가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찍 오시고 더 이상 오실 분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길 인수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의 담대한 변화를 뒷받침하게 될 조직 개편안과 시정 혁신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은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대국 대가 원칙에 입각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서 민선 8기 성공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대구시 본청 조직은 상국 4과가 줄어든 3실 9국 2본부 88과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ABB 산업 등 미래 첨단 기술 중심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 성장실과 미래 ICT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중점 관리를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시장 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군사시설 이전단,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개편해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국 행정을 탈피하고 일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설치해서 역내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대구시가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 한도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법무, 문화예술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개방형 직위를 혁신성장실장, 미래 ICT국장, AI 블록체인 과장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필요한 직위부터 개방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조직 개편안은 7월 중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의 혁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정부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서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으로 임기가 규정된 임명직 인사 이외의 모든 임명직 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구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적 성격의 직위 70개 가운데 내부 규정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54개 직위부터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에서 임명한 정무적 성격의 인사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에 시장과 모두 같이 퇴임하도록 하여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 가운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대구시 위원회가 56%나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 대구시 199개 위원회 가운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역할이 종료했거나 기능이 약화된 위원회 50여 개를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퇴직금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현 공공기관장 평균 보수액인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차기 공공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시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장 직속으로 재정점검단을 신설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빠진 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략 17%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 사업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실명제, 정책 감사 등을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 통근버스 운행을 폐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시공직자부터 대중교통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7월 1일부터 직원 통근버스 운행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부담, 워라밸 문화 확산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현재 3% 정도인 시차 출퇴근제를 20%까지 확대해서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근무의 집중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실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서 시민들의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관사를 정비하고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관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의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숙소로 변경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 관사를 중앙정부 공직자, 외부 전문인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인 10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관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소속사 이름 그리고 본인 이름을 대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시죠. 예. 네, 뉴스민의 김보영 기자입니다. 시민건강국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시민건강국이 계속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만든 건데 없애는 결정한 배경이 우선 궁금하고요. 추가로 건강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여쭤봅니다. 예, 코로나19를 통해서 시민 건강에서 가장 시정부에서 중요한
이유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을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 2급 부서인 대구시 시민안전실과 통합해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과 연결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의료정책관을 3급으로 승격해서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종합 총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간사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홍준표 당선인은 그 간사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고 있잖아요. 예. 네, 현 정부에서도 그 간사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시는 건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사에 대한 우리가 시민들의 생각이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그 지방수령의 그 숙소 플러스 직무 개념 이렇게 굉장히 확장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그런 유산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가 굉장히 호화롭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사가 그렇게 운영되기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장의 당선자가 현재 그 대구의 숙소로 대구시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그 보아관사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좀 더 보완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에서 관사 정리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지방정부라든지 공공기관장이 갖고 있는 보아관사, 예를 든다면 적정 수준의 생활 범위 내의 관사 규모가 아닌 100평, 200평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한 빈 접대를 위한 이런 기능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좀 시민 친화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보아관사 개념과는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숙소로 적어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사 정리와 좀 맥을 달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우영우입니다. 그 조직 개편하면서 개방형 직위나 전문가 여기 강조하셨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문科국가 강의 되겠죠. 예. 신성장 실장, 경제국장, 미래 ICT 국장, 문희 대과장들 중에 이게 개방형으로 오픈하시는 건지, 인선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면. 현재 홍당선자의 입장은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행정조직이 하고 있던 업무와 새로운 계열을 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미래 ICT국이라든지 그다음 말구물 하이웨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적극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홍당선자의 입장이고 조직 개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시행과 동시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가 영입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 대구 경북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대구 경북 이외에 분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의 지역이란 이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제일 앞줄부터. 예, 도리경제신문 김정현 기자인데요. 예. 앞으로는 지방시대가 열릴 것인데 현재 들어오는 행정 부시장이나 대구 경북시 공항 추진 단장이 외부 이사가 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돼가지고 지역 청년들이 외부 유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도 외부 인사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올 것 같으면 앞으로 지방시대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제 영입하는 건 좋지만은 미래 50년을 대비해가지고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기용하고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행정부시장의 경우는 지역에서 학교를 하고 지역에서 대구시에서 공직을 하다가 중앙정부에 근무하다가 대구시에 전입을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지역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외부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경제부시장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물론 취업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에 대한 예양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교류하는 각종 모임에도 자주 활발히 참석하고 대구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지역 인재로만 대구를 이끌고 가기에는 대구 시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전문화되었다. 그런 전문 지식의 수혈이 대구시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지역의 지역 청년들에게 허탈감, 소외감을 주는 것과 그렇게 궤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위계층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도 지역인재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지역인재들이 일할 공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호 보완적이지 상호 대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KBS 이종용입니다. 그 조직표를 보면 예. 시장님 밑에 보면 직속기관이라고 하죠. 여기 시정혁신단도 있고 여기 보면 목포동 조직이 재정정돈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총괄단, 군사시설 이전단, 공로당, 르네상스 추진단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포동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보면 이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었었는데 옥상 공부를 더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홍준표 당선자가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한다고 시민에게 공약을 하시면서 공약의 상당 부분이 기존에 우리 대구 시정에서 이루어졌던 정책과는 궤를 조금 달리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시장의 직접적인 관심과 의지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정 직속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아젠다는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대구시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정의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시장에 좀 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대구시정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엑스레이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오버랩되고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시장 직속에 있는 이러한 당들은 대규모 집행기관처럼의 인력을 보유하지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정책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그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것을 각 실국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그러면 검증 과정을 지금 해오던 개방형 기기를 이용한 외부 전문가 외에 외부 전문가가 정말 외부에 계신 대구시 행정을 펼치는데 전문가가 맞는지 그런 이제 채용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꼼꼼한 그런 채용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공공기관장을 임기를 이제 시장 임기하고 맞추겠다, 연임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책임 행정이 과연 가능할지, 퇴직 언제까지 퇴직을 언제까지 이제 물러나실지 예고돼 있는 기관 단체장이 하는 행정이 레임덕이랄까요, 밑에 직원들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인사 고용, 인사 운영의 공정성, 채용의 공정성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선자가 전문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개방경직을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그 의지는 사실상 공정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다는 그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사의 공정성은 당선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캠페인 과정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도 빚진 사람이 없다. 대구 시민에게 빚졌다. 그리고 누구를 늘 사람도 없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인사 운영의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외부 기용이 그런 원칙 속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은 그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시장과 임기를 동일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정부직은 당선자와 철학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을 하고, 그리고 나가는 순간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차기에 만약에 그 임기에 자기도 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유념을 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포지티브한 입장을 보면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인사 운영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공직 31년 경험이 앞에서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로 다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선자가 8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그 지지를 당선자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영열대 임성수 기자입니다. 이 혁신 성장실을 보면은 자동차는 250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권 시장이 가장 문제점도 있는 물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 상상을 하는지 좀 이해가 하지 않는데, 기존의 조직은 물 에너지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 산업 관련 기능을 경제부 시장 속에 맑은 물 정책과로 이관하고, 거기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그리고 물 관련 산업, 우리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한 물산업을 일으킨 정책을 수반할 것이고, 그리고 물산업을 에너지와 분리시킨 이유는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 분야가 대구가 5+1 산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 부분을 좀 특화시키고 미래 수소 에너지 이런 분야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물산업과 에너지 산업과를 분리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선인 당선되시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를 보는 시각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당선인께서도 대기업 투자 유치가 잘 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8기 투자 유치 그 전략이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옛날에 대기업만 유치하면 됐었지만 요즘은 플랫폼 기업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이제 대기업이 와서 뭐 연구개발지까지 수행을 하면 좋겠지만 지방은 주로 생산지 위주로 많이 좀 대기업들이 단지를 대체하고 있는데, 민선 8기에서 대기업, 플랫폼 기업 또는 스타트업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을 때 그런 기업들의 유치 전략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유치 전략에 대해서 혹시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외부에서 특히 기업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상징이 티웨이 항공 본사가 대구에 온다. 그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홍준표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시장 캠페인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신광 이전인 후적기 개발을 두바이식 개발을 하겠다. 제가 볼 때 두바이식 개발은 세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두바이라는 곳이 사막이 아니라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리의 땅을 제공하겠다. 그 세컨 레이어가 보니까 정부의 규제를 철저하게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가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텍스 프리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우리 공항 이전 후적지에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구시가 앞으로 나아갈 기업 유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경제부시장 직속의 그 투자지원센터입니다. 기업투자지원센터입니다. 그 보도자료도 나 있을 겁니다. 돈만 대구에 유치를 한다면 대구시가 모든 행정 절차를 대신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겠다. 그것이 가장 대구시 투자 유치 전략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대구 생산직 위주의 그 지방은 서울 중심으로 이제 R&D 이루어지니까 그죠? 의료 같은 용인이 남방 한계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복단지가 있어요. R&D 이런 부분 그리고 스타트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미래 그 산업을 대비한 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제국을 삼국 체제를 일실 2국으로 더 확대 개편했습니다. 성장 실장을 2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제도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보완하고 그리고 미래 산업 분야에 지원할 것은 R&D 분야 정비도 해나갈 것입니다. 기존 R&D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홍당선자의 생각인 것 같고 저도 R&D 투자 방식에 대해서 홍당선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습니다. 기존 R&D 베이스가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순수 연구에 가까운 중앙정부가 해야 될 R&D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R&D를 할 때 그 심사하는 방식을 제 개인적인 생각 당선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대기업에서 자기가 같으면 투자할 사업 분야 그러한 분야의 R&D를 추구하는 데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과제에도 제안서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R&D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도 혁신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일 앞줄. 네, 오른편 제일 앞줄. 저 평화뉴스의 김영화 기자인데요. 예. 당선인께서 그 출자 출연 기간 그리고 대구시 산하 기간 중에 절반을 통폐합하시고 구조조정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도자료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인수위에서 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후에 발표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3일차에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자 출입기간, 공사공단 이게 대구시가 직접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공단 4개가 출자 출입기간 14개 플러스 18개가 있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출자 출입기간 유사 관계 45개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현 오늘 조직에 조직 개편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일부 기능들 빠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옮겨야 돼. 이런 기능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 이 구조개혁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3일차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편. 네. 네, 한국일보 유수영 기자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 공공기관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대상인 기관이 그 공사공단 내고 출자 출연 기관 14개에서 총 18개 대상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그 이번에 연봉을 1억 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당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총액 1억 2천인지 아니면 기본금만 1억 2천인지 그리고 현재 가장 연봉이 많은 곳은 얼마고 저기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사공단의 최고임금 관련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공공기관장이 지역에서 그 임금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책임 이런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사공단 산하기관장은 현재 공공기관 18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규모를 정한 것은 현재 기준으로 평균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기관장의 상한선을 정하고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가장 연봉이 많은 것 이게 발표되는 건가요? 이게 발표되는지 아닌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발표할 수 있는 건 성격이 달라서 계략적이고요. 상식적으로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제 공사공단은 그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의 그 행정재산을 대구시도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좀 적고 의사는 전문성이 좀 높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인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을 발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이 듭니다. 제가 몰라서 발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이거 좀 다른 거거든요. 아는 것과 발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관사 관련된 질문인데요. 내부 전문 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이 16개에서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이 지금 있는 게 16개라는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러면 지금 한당선장께서는 전문 인사 영입에 좀 공을 들이신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대구시가 쓰던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개헌을 함으로써 좀 아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관리가 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았었던 게 좀 의아해서. 제가 보니까요, 그 현재 대구시가 갖고 있는 데 보니까 이게 매각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롯데캐슬, 그 다음에 부시장, 경제행정부시장, 지금 현재 경제부시장이기 때문에 그 경제부시장 관사를 숙소를 정무특보가 쓰고 있고요. 그 현재 서울에 대구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를 해서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에 서울본부장과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것.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은 관행대로 저희들이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해왔고,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의 면적은 이게 어떤 것은 33제곱미터 같은 10평입니까? 10평도 있고 10평에서 한 30평 정도 레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 이게 30인 것 같으면 한 10평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룸 개념 비슷한 직원들 숙소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 영입 서울서 온다면 적절한 수준의 예원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명일보 한국으로입니다. 시장님식이 아마 그 별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각 부서가 이제 그쪽으로 또 좀 옮길 거 아닙니까, 그지? 또 이쪽으로 오고 공간을
예. 그게 뭐 다른 뜻이 있는가 좀 시민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조직 개편안을 보시면 시장 직속 기구가 굉장히 한 6개 정도로 있고, 그리고 이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기구들이 대부분 다 현재 경북도청 별관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안 해가지고 저는 조직 개편을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쪽에 예. 하나만 좋아서 시민들이 그런 마이크가 없어서 듣기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민들이 예. 표가 좋아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뭐 그런 식의 질문인 것들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현재 조직 개편 상황을 보면 시장이 책임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한 부서들이 대부분 현재 삼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청 동인동 원래 본관은 주로 행정부시형 산하에 문화, 체육, 전통적인 행정의 고유기능, 질서 유지, 보건, 복지 이 기능으로 부서가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직속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들 대부분 업무 추진이 현재 조직들이 별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레시안의 박민훈 기자라고 합니다. 책임회피성 위원회 정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전문가 참여 확대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이 순기능 축소에 대한 후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당초 아주 노마티브한 입장에서 출발은 정책의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위원회가 3년간 개최 한 번도 안 된 이런 위원회를 그러면 그 기능을 위해서 계속 끌고 가야 돼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책 속에 녹여서 위원회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위원회들을 199개 중에 살펴보니까 99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법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을 돼 있는 또 제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제외하니까 52개가 되는데 이것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청이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 될게요? 예, 브릿지 중지신문의 김전현 기자인데요. 예. 시장님 직속 기간 안에 공무관 르네상스 출장이 있는데, 예. 밑에 광주 수령국에 보니까 수질 개선과도 있고 말고는 정책과도 있고 보니까 이 출장이 혹시 친수 그런 쪽인지. 친수요? 예. 그러니까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주변을 조금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기에는 이명박 정부에 썼던 그런 어떤 친수 시설들을 갖추고 놓겠다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소득 국민 3만 불인데 금호강을 쳐다만 보고 이렇게 계속 활용할 것인가? 금호강의 유수량을 늘려서 시민들이 금호강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사업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금호강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양자가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시설들, 뭐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해야 되지. 저도 한 몇 년 전에 건물하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그 지역들 유입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설 공간만 만들고 물이 더럽다면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시가 하수 처리율이 99.8%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수 우수 분리가 그 신도시 아파트 위에는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오수 우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동천 유원지나 그 부분에 일부 개인주택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하수 처리 계획에 반영해서 점차 개선할 것이고 그리고 금호강이 가지고 있는 그 유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 하해 정책과 연계해서 강의 수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강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강에 대해서 BOD와 그리고 중금속 오염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제가 알기로 제가 기획실장 할 때 2,500 투자 계획이 연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듣기. 네. 그 보충제리 잠시만 이렇게 아까 그 10개로 줄이는 거 숙소요. 이제 숙소라는 용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아까 좀 들었을 때 제가 정확히 매번을 못했는데 10개 중에 그럼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게 몇 군데고 그렇게 줄었을 때 지금 제 아까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게 행정참자께서 외부인 사용익을 좀 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본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1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본부가 조직 개편 안에는 그 서울 본부는 국회 중앙정부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능력 인사, 그리고 대정부, 대국회 관련 업무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외부의 능력 인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 본부가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사는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외부 전문가에 대한 필요한 관사는 적정 범위에 적정 수준의 관사를 숙소를 제공할 경우에 한 10개 정도가 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될 여지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숫자가요? 예. 그 유동적일 수 있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레인지는 항상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차 예. 드리는데 홍당선자께서는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고영지 시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미시하시는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로 매입을 했어요. 예. 네, 매일 매일신문의 장세영 기자입니다. 예. 그 개방형 시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개방형 시기를 법적 한도인 23개까지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현재 개방형 시기가 13곳이 있으니까 예. 10개 정도가 다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 10개 정도의 개방형 시기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오픈이 되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면 개방형 시기가 10가지 23개로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직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입한 자리들이 결국 없어지게 되는데 기존 직원들의 인사 배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 방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개방형 직위는 원칙이 능력 있는 공직자로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직자로 해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추가로 더 늘어나는 개방직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가 미래 ICT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빅데이터 과장이라든가 그리고 핵심 성장, 실장 뭐 이런 직들이 다 개방되고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한 위주로 개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오마이뉴스의 조 부장님. 아이스 조정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장들의 연봉 상한을 1억 2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대고리 원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의사가 온다면 이 금액을 받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 사장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추실 건지, 뭐 1억 2천만 원 상한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장이 올 경우에는 저수라도 모셔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대구지의 공공기관장이라는 대구지역사회의 오피들은 리더로서 역할을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택할 때 돈의 기준만으로 다 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출발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원칙이 상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꼭 그러한 분야에 사람이 없으면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계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게 있어서 원스톱 기업 유치센터를 시행하는 걸 직접 옆에서 몇 년간 보셨는 분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원스톱 기업 유치센터. 여기 시정혁신 TF를 맡고 민수현 정장수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그냥 멀뚱멀뚱 옆에 앉아 있으니까 시정 개혁 과제 발표했는데 옆에 앉아 있다고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 재정점검단은 경남도지사 시절을 즉시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3년 동안 1조 3,800억 원의 경남도 부채를 다 행재정 개혁만으로 완수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 행정에도 똑같이 접목을 해서, 물론 도와 시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 제로라는 그런 책임성을 갖는 부분은 아니겠죠. 집행기관이니까. 하지만은 최대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원스톱 기업 지원 종합센터도 마찬가지로 경남에서 그런 행정의 경험을 하셨던 것을 그대로 대구에 적용해 보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남에서도 기업이 경남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과를 돌고 인허가에만 1년씩 걸리는 것을 실제 맥시멈 2개월을 넘기지 않고 내부 혈압만으로 모든 인허가를 처리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대구에 더 또 발전 접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순서 시정개혁단 발표 요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정리하고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듣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홍순 중표 시정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약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시정의 운영도 조직 개편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공직자들도 그런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위원회도 그런 당선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구시정이 접수하는 순간부터 인수하는 순간부터 순조롭게 시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홍준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